기자수첩 Y뉴스에서도 정치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? 그렇습니다. 어떤 건가요?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죠. 보수혁신위원장? 예, 아직은 뭐 보수혁신위가 될지 정치혁신위가 될지는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이름은 좀 미정이고요. 예, 상당한 파격적이다. 왜 파격적이냐? 두 사람이 뭐 동갑이고 친구 사이긴 한데 어쨌건 잠재적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? 다음 차기 대권 경쟁자라고 대권 경쟁자.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일 수 있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해서 전면에 내세우니까 이게 좀 우리 정치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모습 아니냐. 이게 이제 이 뉴스가요. 김문수 내정 뉴스가 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선 소소한 뉴스였을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던 거죠. 그렇습니다. 김문수 경쟁자를 위원장으로 앉혔다. 이 뉴스의 행간 보시는 겁니까? 예, 저건 그 좀 과정 왜 김무성 대표는 경쟁 상대인 김문수 경기지사를 선택했을까 이런 주제로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. 확정이에요? 오늘이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기구 설치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겠죠. 뭐 하는 단체입니까? 여기는요? 보수혁신위원회? 말 그대로 정치혁신 당 아마 가장 핵심은 2016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개선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는 게 뭐 김문수 지사도 그러고 김무성 대표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새누리당의 개혁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이 새로운 공천 혁신안을 내놓으면은 야당도 뭐 쫓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서 다 김문수 지사가 줄곧 주장을 해왔잖아요. 그 얘기를 김무성 대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군요. 보통 정치에서는 경쟁자는 싹부터 자르려는 게 역사를 쭉 돌이켜봤을 때 통상적인 관례였어요. 그렇죠. 통상 좀 자기의 경쟁자가 크려고 그러면 뭔가 좀 위해를 가하거나 자르려고 먼저 나서죠. 그래서 이번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. 바둑으로 치자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눈앞의 수에만 급급했고 김무성 대표는 두세 수 앞을 내다본 아주 괜찮은 포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른바 잠룡으로 불릴 만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대거 출마하려고 애를 썼잖아요. 그렇죠. 손학규 전 대표, 정동영 전 대표, 뭐 천정배 전 장관, 김두관 지사 등등이 이제 계속 나서려고 그랬는데, 공천을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배치하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겁니다. 그렇죠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거 잠재적인 잠룡도를 받아들여서 판을 키워서 흥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싹을 짜려고 했던 거죠. 그거와 좀 비교되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이 행보가 상당히 큰 파격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. 그렇다면 왜 김무성 대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혁신위원장 자리로 뽑아 앉혔을까요? 공식적인 뭐 발표되는 내용이 있고요. 또 발표되지 않은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공식적인 이유를 보자면은 두 사람 뭐 친구 사이잖아요. 같은 1951년생이고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. 15대 국회에 초선으로 같이 진입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김문수 지사는 제가 15대 국회 동기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지로서 친구로서 쭉 지켜봤다. 사석에서는 뭐 문서야 할 정도라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겠죠. 뭐 그런 점. 또 지난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태가 빚어졌을 때 김무성 대표가 경기 지역 언론과의 오찬에서 총리 자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격이다. 이렇게 추천했다. 그런 얘기 했었어요. 그런 얘기 했었어요. 있었어요. 이런 거. 또 하나는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, 국회가 변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. 예. 그럼 공식적인 이유는 그건데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어떤 뭐 한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잖아요. 뭔가 정말 정치는 모른다는 게요.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탈당이 90%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도는 이야기였거든요.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 상황 변하는 거 보십시오. 정말 정치는 생물이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어쨌건 이제 정치 행위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. 이게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. 어쨌건
그 공식적이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친박 세력에 대한 견제 차원의 연대다. 이런 분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. 친박에 대한 견제? 예, 이게 어쨌건 뭐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가 친박계는 아니잖아요. 김무성 대표는 친박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다들 그렇게 완전한 친박이라고 보진 않죠. 뭐 탈박을 했고 뭐 사실은 비박계 대표로 분류되죠. 그렇죠.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도 비박계죠. 예, 예. 그러니까 최창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당내 주류인 친박 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. 두 사람이 다 보수적이지만은 핵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친박 주류의 움직이나 당 장악을 혁신으로 견제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예.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. 두 번째 이유는요? 두 번째는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결국 이것도 친박계를 견제하는 차원이 될 텐데 아하. 완전한 한국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. 이게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지사의 얘기니까 예. 정당의 큰 손들이 공천권이라는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. 그렇군요. 예. 세 번째도 있습니까? 이유가? 어쨌건 판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. 판을 키운다. 영화나 정치나 흥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예,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예, 지금도 2002년 16대 대선 때 보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한나라당 이해창 대표가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돼 있었고 예. 야당은 최초로 국민 경선제를 도입했잖아요. 그랬었어요. 그러면서 바람을 일으켰고 예. 그에 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. 또 2007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에 워낙 대결이 폭로전과 치열하다 보니까 야당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죠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쨌건 김무성 대표가 파격적인 걸 하면서 내가 포용력 있는 큰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김문수 지사는 중앙 정계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개혁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도전을 해볼 수 해보고. 있는 이런 그리고 이미지가 좀 윈윈하는 거군요. 상생의 정치 모습이 아닌가. 뭐 그런 게 좀 정치권에서 좀 봐야 될 문제다. 예. 김문수 전 지사 파격 발탁 그 이면 읽어주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